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꽤 선진적이었던 우리의 장애인 복지 정책과 사회적 인식. 하지만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크게 후퇴하고 말았는데요. 이사장님, 네. 도대체 왜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가치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장애인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서울시립대 교수이자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혼잣말이었는데 옆에서 네. 바로 이제 부르니까 당황하셨네. 라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또 오랜만에 봬요, 이사장님. 예,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네, 저희가 예. 광복절에 또 쉬었죠, 그때. 하루 쉬는 바람에 예. 그때 못 뵈가지고 정말 예. 오랜만에 뵀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일본과의 관계도 점점 더 그렇죠. 악화되고 있고 국내에서 또 반일 불매 운동도 꾸준히 진행 중이고요. 앞서서도 네. 이제 청취자분 문자에 이제 일본 제품을 많이 입었었는데 이제 네. 그걸 안 입으려고 하니까 입을 옷이 없다. 뭐 이런 청취자분 문자도 있었는데 요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공부를 영국에서 했는데요. 네. 영국 사람들이 과거 자기네 식민지한테 하는 것들 보면 참 아직도 모습이 참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독일도 과거에 대해서 후련하게 사과하고 공개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없었다가 또 이제 경제 제재까지 이제 온다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무슨 이제 그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뭐 지소미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은 이제 미국과의 관련된 또 복잡한 문제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아무쪼록 지금은 그 과거에 대한 것들을 좀 어떤 형태로든 후련하게 털어버리고 앞으로 그런 피해보는 서로 제사를 깎는 그런 일들이 좀 없어졌으면 하루빨리. 그래서 조금 그 사업하는 분들이나 네. 또는 또 아까 같이 옷을 입는 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또 날이 날인 만큼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그냥 흔히 농담으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괘씸죄야 뭐 이런 얘기도 예. 하긴 하는데 오늘 가치에서 다뤄볼 이야기도 일본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그 조선시대 장애인관 그런 뭐 허조 얘기도 하고 세종의 네. 그런 부드럽고 넓은 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 사실은 지금과 같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 또 장애를 보는 인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딱딱해졌다. 그리고 또 후퇴했다. 네.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시대 장애인 정책과 뭐 국가 차원에서 이런 지원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네.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 그때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후퇴했었다. 예. 뭐 안 좋은 것들 더 많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좀 자세히 좀 볼까요? 사실 우선 그 색다른 장애인들이 많이 출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전차도 생기고 철도도 생기고 자동차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네. 이전에 없던 교통사고가 빈발했죠. 그리고 광산에서 다이너마이트 폭발로 부상 입는 또 일종의 산업재해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고문, 태형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장애인이 네. 되는 특히 독립운동한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런 고초를 좀 당했었죠. 이게 뭐 전차와 철도, 자동차가 되면서 교통사고, 네. 산업재해도 늘고, 거기다가 이제 고문으로 인한 장애도 많이 생겼다. 이게 생각지 못했었는데, 요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당연히 그러면 장애 유형도 늘었을 거예요. 장애인 수도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이런 그렇습니다. 거에 대한 어떤 복지 정책이나 대책이 마련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건 거죠? 그렇죠. 오히려 조금 사회 자체가 경화되어 있고 딱딱하고 제한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제도가 출현하기 전이고요. 네. 또 문명화를 이유로 해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인 그 하나의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점치는 일, 그다음에
독경, 불경 외우는 거 네. 이런 일들을 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일로 생활하던 분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서 이제 구걸로 연명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식에도 또 영향을 준 거죠. 아무래도 숫자 자체도 늘어나고 네. 또 이제 뭔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밖으로 나와서 구걸에 이제 나서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인식도 정말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장애인들이 조선시대의 장애를 가리키는 말은 이제 지난번 우리가 조선시대 다룰 때 알아봤지만 잔질, 폐질, 욕질 이런 질병 이름이었거든요. 네네. 또 민간에서는 병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했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글자 그대로 병신이라는 게 병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런데 개화기 무렵부터 이제 불구자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 불구자라는 말이 일본어에서 나온 말인가요, 혹시? 예, 기록에 보니까 후구샤라는 근대 일본어에서 온 말인데 네. 기능이 결여된 인간이다 이런 뜻이 있고 네. 장애인은 이제 무언가 부족하고 비정상적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상성의 범주에 못 미치는 사회적 장애인이 이제 이런 개념이 탄생을 한 거죠. 이게 질병으로 좀 이름으로 불리다가 네. 뭔가 지금 우리가 흔히들 장애인 비하하거나 이럴 때 쓰는 용어들이 이때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식이라는 게 한 번 뭔가 바뀌면 바뀌기 정말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인식이 바뀌면 많은 게 바뀌죠. 그런데 이때 장애인을 격리 수용하는 시설이라는 것도 사실 지금은 이제 탈시설로 가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찌되었건 시설도 이때 생겼고 총독부 안에 국내 최초의 정신병동도 만들었고 또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특수병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이것도 그때 지어졌고 네. 또 동대문구 이문동에 장애인 거린들을 수용하는 불구자 수용소 이런 것들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930년대에 네. 이거를 이제 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생학이 득세하면서 장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추방하려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영구히 추방한다. 좀 무서운 표현. 시설에 가두고 추방하고. 네, 무서운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갈수록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고 장애인을 좀 격리해야 하는 제거할 존재다 이렇게 좀 인식이 변화됐던 건 거죠. 예. 이게 이제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도 1930년대 대륙 침략을 앞두고 전장에 내보낼 아주 건강한 인구 획득이라는 국가 목표를 세웁니다. 네. 그래서 쓸모없고 세한 축내는 장애인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는데 네. 1936년 요미우리 신문이 나쁜 피해 원천을 끊고 민족을 보호하자 이런 여론을 이끌면서 군국주의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단종 씨를 잘라버리는 거죠. 단종 법안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무서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 단종 법안이 어떻게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단종 법안이 이제 발의된 4년 뒤에 일제가 국민우생법을 만들어서 장애인의 생식 능력을 없애는 그런 단종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장애인은 쓸모없는 존재를 넘어서 제거 대상이 된 거죠. 이 법 제1조에 악질적인 유전성 질환의 소지를 가진 자의 증가를 방지한다. 이렇게 해서 정신질환자, 시각장애인, 농아인 등에게는 단종 낙태 수술을 강제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장애인들의 대를 끊는 악행을 저질렀죠. 근데요, 이게 모든 장애가 유전적으로만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네. 과학과 의학도 지금보다는 조금 미개했겠죠? 네.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식의 판단이 나오게 된 건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러면 이런 인식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장애인 단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때. 그래서 1936년 1월자에 우리나라의 한 신문에 네. 악질의 유전병자는 자식을 못 낳게 해서 건전한 민족을 만들자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요. 네. 여러 신문과 사회단체에서도 줄기차게 이 단종법 제정을 촉구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슈가 됐는데 별다른 저항이 없었을까요? 저항이 어떻게 없겠어요. 네. 1944년이 돼서야 일본이 조선 구호령을 제정해서 장애인 등의 기초 생존권을 보장하려고는 했는데 네. 사실상 원활한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차별 때문에 고통받는 현재 장애인 문제는 대부분 일제 강점 탓에 조선의 진보적인 장애 정책과 사회적 인식을 계승하지 못하고 뒤로 간 그런 까닭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해방 이후에 네. 일본에서 한 것보다는 좀 더 빠른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네. 그 이후에 수습은 좀 일본보다 빨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0311 청취자님이 부글부글 일본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피해 보상 청구도 해야겠어요. 막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잔재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장애인 차별의식과 편견이 이 무렵부터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이 청취자분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면서 괜히 기분이 좀 그렇네요. 네, 오늘 이사장님. 날도 이런데 네. 비도 오고 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역사적 그 맥락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이게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는 게 분명히 이 식민 잔재의 하나다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뭔가 반일 감정이 좀 고조되고 있는 이런 무렵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인식들 하루빨리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네. 참 오늘 괜히 더 마음이 그렇네요, 예. 이사장님. 이게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과거를 네.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네. 또 장애인들이 이러한 속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구나라는 걸 알면 더 좀 그렇고요. 네. 어쨌든 좀 후련한 글로벌 리더다운 면모를 저는 일본이 좀 먼저 보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리핑교원님께서 우생각, 사람은 누구나 조금은 장애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죠. 라고 하셨고, 김한구님도 맴이 찢어집니다. 부글부글 저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좀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머나 하고 놀라셨을 네.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이 이야기 하시면서 꼭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노래가 있으셨다고요? 네, 오늘 뭔가 좀 이제 일제의 그 식민 잔재를 좀 말끔하게 불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노래 좀 센데요.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저희가 준비하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이사장님과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을 바꾸는 걸음이 되는 시간. 같이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